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시간이죠. 지중해 시간여행에 마련한 산토리니 크레타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45번째인데요. 이제 크레타 역사예술기행으로는 이제 31번째가 되고,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유적이나 이런 건 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 신화나 역사에게 마무리 지었고, 헤라클레이온 고고학박물관, 이제 현지 그리스어로는 H 발음 안 하니까 헤라클레이온이 아니라 이 이라클레이온이라는데, 이 이라클레이온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미노아 시기의 어떤 흥미로운 유물들, 요걸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는 이런 이제 유물 공부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문명의 남상은 이제 그리스 문명이고요. 그리스 문명은 이제 에게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에게 문명은 키클라데스 문명과 미노아 문명 두 개가 있는 거고, 키클라데스 문명은 검은색 그 원 안에 들어있는 서클 형태, 즉 키클, 즉 원 형태의 섬들이고, 그 맨 밑에 있는 산토리니 섬과 그 아래 커다란 기다란 크레타를 합쳐서 우리가 미노아 문명이라는 거죠. 산토리니는 이제 우리가 14번에 걸쳐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크레타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뭐 산토리니 크레타 여행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지중해 시간 여행이 제공하는 무료 시간 여행으로 클릭 한 번으로 민노아 명상을 하나씩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의 학습 요점은 헤라클레온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여러 이제 유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생활 유물 관련한 흥미로운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노아 문명은 평화 외에 전장 무기는 출토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이제 학창 시절도 그렇고, 민우화는 평화적인 문화다 그래서 그 뭐 전쟁 뭐 이런 건 없다 그러는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우화 문명에서 유약을 바른 자기가 출토가 되느냐? 즉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도 그렇고 동양에서는 특히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유구한 어떤 역사 문화의 나라에서 도자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찬란하잖아요, 중국이. 그 우리 이제 한국도 특히 고려시대 이후로 좀 한 천년쯤 됩니다만, 고려 청자라고 하는 아주 비치색의 정말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었던 거 그런 건데, 이 서양 문명에서도 이 옛날 그리스나, 아니, 그리스 이전에 이집트나 또 메소포타미아 이때부터 이제 도기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자기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리스 문명에서도 그러면 이 도자기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도자기와 도기는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유약을 발라가지고 고온에서 구워내면은 그러면 이제 도자기가 되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 도기는 이제 고온에서 구워내질 못하고 유약을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저온에서 구워내는 그런 그릇들은 이제 우리가 도기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리스 문명에서는 그러면 유약 바른 도자기를 만들었겠느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독이,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독이, 그리고 독이 중에서도 채색 독이, 그 다음에 건축 관련 유물, 청동기 이렇게 보는데, 도자기라는 얘기가 안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민화 문명도 그렇고 도자기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약발은 고온에서 구운 그런 거는 자기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헤라클레온 고고학 박물관은 이제 지금 지도 헤라클레온 시에서 보면 바로 위치 보이시죠? 맨 밑으로 이제 뭐예요? 크노소스 궁전 유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구 쪽으로 해가지고 고고학 박물관이 있고, 이게 고고학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 터 자체가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중세하고 근세 시대에 어떤 여기가 건물 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 오래된 주화도 나오고 이런 유적지 위에다가 만든 그런 이제 박물관이다 보시면 되고, 박물관이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0층이냐, 이게 서양 사회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1층이 0에 해당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1은 이제 우리에 해당하는 2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층과 2층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흥미로운 민화 유물들은 다 그 1층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1, 즉 2층에는 민화 프레스코 유물들이 이제 쫙 전시되어 있는, 프레스코, 그러니까 그림만 보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박물관에서 제가 직접 구입했던 요 책에 나오는 유물 소개라든가 이런 또 현지 어떤 박물관에 있는 안내 표지 이런 걸 갖고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만든 이런 강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흑요석을 쓴 거예요. 근데 크레타에서는 화산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흑요석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데 흑요석들이 특히 이제 선사시대에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이게 잘 부서지면서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를 자르거나 뭐 이렇게 벗겨내거나 그럴 때
흑요석을 도구로 해서 많이 이게 사용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어떤 신석기 시대라도 막 돌을 갈아가지고 쓸 때 아무래도 그런 연마 기술이 이 금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썩 우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날카로운 흑요석을 쓰는데 이거는 화산지대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화산지대에서 보다 수입해 와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 흑요석도 그렇고 흑요석만이 아니라 또 은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납이라든가 청동기 시대에 꼭 필요한 요런 어떤 금속 시대에 필요한 어떤 광물들이 크레타에서는 안 나는데 크레타에서 이런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돼요. 그러니까 모름이 하는 거예요. 교역을 했던 얘기지. 교역을. 이게 바다에 있는 작은 섬들이 어떻게 자급자족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 문명이라는 건 뭐다? 해양 문명.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웃 지역과 물건을 이렇게 예, 교역하는 그런 문화를 읽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멜로스 섬이라는 데서 수입한 흑요석이다. 이건 어디 거예요? 이 똑같은 흑요석이죠? 이거 어디? 크로소스의 산토리니에요. 한국 거예요? 일본 거예요? 아,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국립김해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김해에 무슨 화산섬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따져보니까 뭐예요? 이게 통영에서, 통영 욕지도인가요? 이게? 연대도구나. 통영 영대도에서 나온 흑요석인데, 일본의 큐슈 지방이 화산지대잖아요. 지금도 화산이 막 솟구고 큐슈가 그렇잖아요.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겁니다. 지금이야 뭐 국경선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따로 있다 보니까 수입이다 뭐다 떠들지만 그때는 뭐 국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의 동남해안에 해당하는 부산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바다로 조금만 가면 큐슈 지방이 닿기 때문에 굉장히 빈번하게 왕래하면서 문물을 주고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실제 양쪽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에서 그런 것들이 다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게에서 그 화산섬에서 다른 이웃섬으로 흑요석이 나가듯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의 공통점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자 그렇지 이것도죠 이거 국립도쿄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게 뭐 이 어떤 그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선사시대부터 이렇게 쭉 있어 오는 거다. 예, 아시아든 뭐. 아니, 사람 자체가 아프리카에서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가 23만 년 전에 떠내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중국이건 한국이건 일본으로 옮겨온 거니까 사람도 옮겨오는데 사람이 쓰던 도구라든가 어떤 문화가 옮겨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어느 한 지역에 고정된 문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이 있는데, 뭐 그냥 박물관에 있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BC 1000년도가 되면 이제 뭐 어떤 공적 공간이 생기고 궁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앞서 뭐 크로스 궁전이라든가 파이소스 궁전 많이 살펴봤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궁전이 형성되고 많은 유물이 나온다. 이렇게 되고 어떤 전문화된 생산 집단 같은 게 있어. 특히 말리아에서 우리가 이거 자세히 한번 살펴봤었죠. 이렇게 해서 BC 1900에서 1800년 사이 이런 많은 도기들. 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보면은 도기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비슷한 시기에 도기들이 특히 중국은 많아요. 중국에 가보면 도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중국에도 채색 도기가 있습니다. 채색 도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많이 채색 도기가 채문 도기들이 그 출토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채색 도기가 거의 안 나오죠. 그 여수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그 조각 같은 채문 토기들이 일부 나오고 우리는 무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여기 보다시피 여기 있는 지금부터 4,000년 된 도기들이나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채문 토기들이잖아. 이런 것들이 컬러풀해요. 그래서 쟤들이 그래서 미술이 발달한 거지. 자관 이렇게 오래된 그냥 뭐 밋밋한 황토세계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이런 무늬들, 점이라든가 원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건 꼭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나오는 굽다리 접시 같이 생긴 우리나라 또 김해라든가 뭐 김해만이 아니죠. 그래서 한반도 전체에서 많이 출토되는 그 고배,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이제 굽다리 접시라 하죠. 높은 굽다리 접시, 고배하고 거의 뭐 생긴 것도 유사하고 용도도 같죠. 과일 받침을 얹든지 뭐 음식을 받침하는 지금도 요거보다 조금 이 다리가 낮으면 뭐가 돼요? 요즘도 그 무슨 뭐 추석이라든가 또는 설날에 차례 지낼 때 음식 올려놓는 접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런 뭐 우리가 이거 수레죠, 그죠? 수레 형태 무슨 용도인지 모르지만 이런 그릇 같은 나오고
자,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여기서 민호화 독이 중에 바로 가마레스 독이라는 거예요. 가마레스 독이. 이게 채색 독이들인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곡물 탁자, 그러니까 주로 저런 이게 화려한 독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출토되는 이런 유물들이 보면 대개가 성욕소라든가 또는 뭐 신전 뭐 이런 데에서 곡물용으로 그러니까는 신에게 바치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음식을 같이 담았던 그릇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은 아니더라도 그릇만 이렇게 뭐 의료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논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 솥불이래요. 이게 솥불인데 소 이제 여기 아마 두개골이겠죠. 그런 건데 이건 뭐 소고기 먹다가 따라 쓸 일은 없을 테고 솥불 같은 거를 이제 장식으로 선사시대부터 솥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마 이때는 이제 이때도 선사시대이긴 하죠. 그래서 아직 문자는 나오기 이전인데 여기 이쪽에서 이런 것도 아마 이제 의료용으로 썼지 않았을까 싶고 요런 이제 또 도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일단 한번 좀 보시고 요건 이제 곡물 탁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다가 뭐 일종의 뭐 탁자라기보다는 뭐 쟁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음식을 바치든지 성역소라든가 신전에서 이렇게 의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의례 치를 때 맨입으로 하면 뭐 신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음식물 갖다 바쳐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 모든 재래 의식을 행할 때는 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거기 뭐 신이 와가지고 그걸 먹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겠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신을 경배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아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거를 표현하는 이런 거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치고 물론 의례 끝나고 나면 다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더 맛있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사용하는 이제 곡물 탁자, 곡물 접시를 보고 이런 건 뭐 요거는 촛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은 이제 촛대라고 어디서 이렇게 캔들스틱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글쎄 저 때도 초를 저렇게 해서 바쳤는지 저건 뭐 촛대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고 카마레스라는 데가 바로 여기 지도 크레타 섬의 정 한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동굴에서 주로 출토된 게 바로 카마레스 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주 다채 화법, 즉 아주 화려한 채색 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원래부터 그런 건데 특히 이 카마레스 동굴에서 출토된 카마레스가 지명이니까 여기서 출토된 독이들이 이렇게 아주 뭐 요즘에 어떤 뭐랄까요 어떤 뭐 이천이라든가 우리 고향 그 이천이라든가 이런데 여주라든가 이런데 가보면은 광주도 그렇고 뭐 도자기 거기 이 단지들 있잖아요. 특히 여주, 광주는 조선시대 그 광주 그 팔당의 분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가 이름이 왜 분원리예요? 왕실에서 쓰는 도자기를 만드는데 원래 생산지의 분원이 거기 있었다 그래가지고 분원이거든요. 광주 그 팔당에 가면 분원리. 근데 여주 뭐 이런 데가 이제 다 이 어떤 조선시대의 주요한 백자들 자기들의 생산지고 그런데 이제 그 백자라는 데서 이름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무늬가 없잖아요. 우리. 근데 여기는 이렇게 아주 옛날부터 도자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독이에요, 독이. 독이지만 화려하게 이렇게 채색을 했다. 굉장히 화려하죠. 이런 것들을 뭐 쭉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예. 네, 엄청나요. 고배, 굽다리 엽술 말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이제 히드라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물단지들인데 아주 생긴 형태도 이렇게 독특하게 하고 또 어떤 뭐 기하학적 무늬, 동심원을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뭐 빗금을 친다든지 말하면서 사다리꼴 형태로 뭐 이런 식의 어떤 이게 디자인의 변화를 많이 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게 바다여서 그런지 이게 소용돌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무늬 있잖아요. 그래서 소용돌이 무늬가 많고 참고로 저런 소용돌이 무늬들은 육지, 그러니까 바다가 꼭 아니더라도 이 어떤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러니까 흑해 북부에서부터 헝가리 초원, 그러니까는 유라시아 대초원 그러면 헝가리에서부터 만주까지를 유라시아 대초원이라 한단 말이에요. 예. 이 지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저 회오리 무늬거든요. 예. 회오리, 예. 저 물결 이렇게 굽이치는 이 무늬. 그래서 어떤 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건지 아니면 문화의 전파의 결과물인지는 뭐 저는 뭐 후자 쪽으로 봅니다만 뭐
뇌피셜 수도 있고, 또 일부 그런 걸 연구해가지고 밝혀낸 사람도 있는데, 이런 도기의 무늬뿐만 아니라 또 무기라든가 또는 뭐 이런 데도 굉장히 저런 도안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유물부터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심지어 일본에도 가면 저런 그 소용돌이 무늬, 이런 거, 회오리 소용돌이 무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유물들이 출토가 되거나 연구가 더 진행이 되면 유라시아 대교류의 어떤 흔적의 산물인지 등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카마레스 후기 독이 이렇게 다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채색 도기들이 많고, 이제 흥미롭게 봐야 할 것들이 이런 몇 점들이 있어요. 일단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요것들은 뭐냐면 주제가 있어요. 서사가 있는 거죠. 얘기거리 뭐다? 어떤 연회 용기. 여기서 연회를 해가지고 이 연회를 무슨 나중에 후대에 BC 한 6세기 이후 그리스 고전기 사회에서 굉장히 꼽혔던 BC 5세기일 때 아주 만연했던 플라톤의 그 심포지언에서 나오는 책에도 자세히 나오잖아요. 연회는 심포지언. 그런 심포지언 목적의 연회인지, 아니면 신전에 의식을 치르고 그 의식을 치르는데 그 여러 가지 음식물을 담았던 거로 쓰이는 건지, 그거 끝나고 또 인간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좌우간 설명할 때 이제 연회 용기다. 그 연회는 두 종류일 수 있다. 고전 기후로 2500년 때 한 2500년 전에 유행했던 인간들이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단순한 심포지온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전에서 뭔가 의례를 치르고 그 의례가 끝난 뒤에 이제 음식을 갖고 하는 그런 신전연회일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이든 간에 여기에다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음식을 담은 건데, 이걸 왼쪽에서 보면 이제 물병 있죠? 저기다 물을 담았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담았을 수도 있고. 왜냐? 그 옆에 있는 게 크라테르인데, 저 크라테르는 용도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심포지엄 할 때 기회가 되면 제가 그리스 문명할 때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미리 얘기하면 크라테르는 포도주 혼합기예요. 그 저건 용도는 뭐냐면은 포도주를 담그잔에서 가죽자루라든가 이런 데 담아놓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암포라 이런 데다가 항아리에다 담아놔요. 그럼 심포지엄 연회 열렸을 때 그냥 그 암포라째 가죽자루째 들어다가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갖고 와야 돼. 갖고 와서 이 크라텔에다가 망을 치고서 거기다 쏟습니다. 그러면 거기 암포라일 경우에는 좀 먼지, 흙덩어리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포도 찌꺼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망에다 싹 걸러 받쳐내고 이 밑으로 가라앉으면 이제 원액만 싹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이 크라테르에다가. 그럼 거기다가 이제 망을 싹 걷어내고 여기다가 물을 섞습니다. 물을 섞어서 농도를 맞추는 거예요. 50도짜리를 마실 거냐, 20도짜리를 마실 거냐, 5도짜리를 마실 거냐 해서 이 농도 맞추는 포도주 혼합기를 우리가 크라테르라고 그래요. 크라테르.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접시 받침, 굽다리 접시죠. 그리고 이제 과일 접시가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게. 과일 접시가 아주 탐나요, 정말. 갖다 써놓고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크라테르죠? 크라테르 아주 멋있죠? 네. 아주 꽃받침이, 꽃이 아주 예뻐요, 그죠? 꽃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또 장식을 붙였는데, 크라테르는 이제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테르 이렇게 한 다음에 저 밑에 있는 거 오이노코에 저 주전자로다가 이 포도주를 여기다 이렇게 떠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회가 열리는, 잔치가 열리는 데로 가서 이렇게 한 잔씩 따라가지고 칸타로스라는 잔에다가, 퀼릭스 또는 칸타로스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몇 년이에요? BC 1800년에서 1700이니까 지금부터 3800년, 370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플라톤이 저술한 BC, 그러니까 2400년 전에 쓴 심포지온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저술에서 거기서 나오는 그 심포지온 연회에서 거기서 써먹는 이 크라테르, 2400년 전인데 이미 미노아 문명기인 3800년 전부터 똑같이 생긴 이런 크라테르를 쓴 거니까, 이때도 포도주, 그 다음에 포도주를 그렇게 담궈가지고 이렇게 크라테르에서 혼합해가지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일 접시, 지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과일보다 이게 더 먹음직스러운, 그죠? 그리고 무늬가 아주 무늬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무늬를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체스판 무늬도 있고 소용돌이 무늬 있잖아요. 회오리 워낙 많은 소용돌이 무늬 있고,
그다음에 특징적인 게 이제 요거 장식용 술이라든가 탓설, 그다음에 슈트, 그러니까 새싹, 식물에 싹이 올라오는 거, 그다음에 꽃술, 그다음에 뭐 물결 소용돌이 무늬, 그다음에 이제 체스판 무늬, 벨로 무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만 소용돌이 무늬가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가 마름 목골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마루죠. 그러니까 삼각 파도래 가지고 물마루 무늬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밑으로 둘레다 보면 이제 원이 있고 점을 갖다 많이 찍어 놓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후대에 나오는 어떤 기하학적 무늬들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걸 테죠. 그래서 마름 목골이라든가 삼각형, 뭐 네모, 원, 동심원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이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시대에 쓰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기하학 무늬의 어떤 원형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피토리는 건 이제 큰 항아리를 피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그래서 음식물을 아주 우리로 치면 김장독이 김장 항아리가 되는 건데, 저짝에서 뭐 김장 담궈 먹었을 리 없는 거고, 여기다가 뭐 어떻게 뭐 좀 여러 가지 음식물, 생선 뭐 절인 걸 담든지 뭐 이런 걸 담아가지고 썼던 그런 큰 피토리 항아리다. 이 저장용 항아리가 뭐 수십 개씩 발견되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앞서서 이미 많이 다뤘습니다만, 피토리가 수십 개씩 나오는 건 뭐예요? 그게 국가 공동 관리, 일종의 어떤 국가의 어떤 창고란 말이에요. 우리를 치면 뭐 우리 뭐예요? 저쪽에 뭐예요? 그 6호선인가요? 광흥창역. 서강대교 앞에 있는 그 광흥창역이. 광흥창이 뭐예요? 전국에서 세곡미, 이렇게 세금으로 걷어들인 쌀이 올라오면 마포라든가 이런 데서 배가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라도, 뭐 경상도, 지금 뭐 내륙 지방에서는 또 한강을 타가지고 배를 타고 전부 들어온 어떤 세곡미들이 마포라든가 이런 데 모이면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옆에는 광흥창에 갖다 다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그래도 조선이라는 규모가 있는 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민노아 시대의 작은 도시국가 단위에서는 이제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물을 이렇게 수십 개 항아리에 담아 놓은 다음에 공동 배급을 한다든지, 배급하고 남은 거는 수출한다든지, 뭐 이렇게 교역해서 판다든지, 이런 용도로 이제 쓴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런 피토이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됩니다. 또 뭐 무늬가 없네, 이런 피토이는. 건축 관련 유물이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드물고, 중국에는 한나라 이후에 이런 유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건물 형태를 본딴 그 유물들. 그러니까는 집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무슨 뭐 짐승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흙으로 다 빚어가지고, 뭐 장난감도 아닐 테고 장식물로 썼을까요? 뭐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을 이렇게 뭔가 장식용 그런 어떤 유물, 그 미니어처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만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 한나라 이후에 중국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집, 그다음에 중국에 특히 많은 게 누각 같은 거. 그리고 그걸 또 노교, 당시에 이제 2000년 전에 어떤 동안 시대, 후한 시대의 어떤 노교 도자기, 녹색빛이 나는 그 도자기 있거든요. 그걸로도 많이 빚어가지고 이제 탑. 우리나라는 탑이 이제 작은 규모의 석탑이지만 중국은 이제 굉장히 뭐 몇십, 50m, 100m 되는 굉장히 큰 목탑을 짓거든요. 우리나라 법주사 8장전에 있는 거. 그런 게 이제 목탑의 전형적인 양식인데, 그러면 조그마니까. 중국에 있는 것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70m 막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 도자기를 만들어가지고, 뭐 웬만한 그 성급 박물관들에 가면 그런 유물들이 중국에 가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특이하게 서양에서도 이런 그 건물 형태를 많이 유물로 만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제 BC 1700년의 민호화 주택이잖아요. 2층짜리. 발코니도 있고 말이에요. 계단 있고. 우리가 그 크로소스 배웠죠? 광정. 네. 3층짜리 건물이면은 자연 채광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빛이 들어오는 우물, 광정을 딱 라이트웰을 설치했던. 이게 2층짜리 집인데 라이트웰이 내려가는 이런 것도 갖춰져 있는 이러한 이제 집물들이 나와요. 놀랍죠, 아주. 네. 그런 것들이 흥미롭게 보고. 문틀.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전 같은 거 질 때, 캐피털, 그러니까는 기둥머리죠. 기둥머리에서 이제 무슨 뭐 도리아식이니, 이오니아식이니, 코린트식이니 나오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원형이 되는 거죠. 아바쿠스가, 이게 이제 도리아 양식으로 갔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다음에 타운 모자이크는 요걸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미노아 시대 유물인데요. 타일 모자이크는 이제 뭐냐면은 차색 독이 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건 뭐 설명보다 그냥 이거 그림으로 딱 보면 돼. 이런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건물 형태로 건물 형태를 요렇게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봐요. 요렇게 여기 금방 이해가 되시죠? 성이라든가 아니면 다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마치 그 헬레니즘 시대 이후로 발달했던 모자이크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 타일을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로 만든 거 이런 거를 타운 모자이크라고 한다.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거는 창문도 있는. 근데 요거 보면 이제 들어가는 출입문도 보이죠. 네. 그래서 건물 형태의 이러한 이제 이 타운 모자이크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프레스코로 남아있는 이제 장식이죠. 벽 장식. 벽에다가 소용돌이 무늬를 쭉 벽에다 이제 프레스코 장식을 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이제 벽화의 어떤 건축 장식품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청동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BC 2000년대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청동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청동기 시달에서 사람들이 청동기를 썼어요. 말이 청동기 시대지 그냥 돌멩이 다 쓰는 거고 이런 청동기는 특수한 용도로 그러니까 신전의 봉헌물로서 바치거나 아니면 지배계급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최종 아주 중요한 지역 이런 지역에서만 아주 귀한 청동기를 바치거나 썼던 거예요.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몇 억짜리 스포츠카가 만든다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걸 타나요? 한국에 몇십 명이나 타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달에서 사람들이 다 청동기 썼다? 전혀. 음. 뭐, 제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제가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고향에서 제가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 게 6살 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5살 요럴 때는 이렇게 해서 심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석유 집어넣어가지고 난포 뿌리라 했잖아요. 그거를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석유 집어넣고 타는 냄새 맡고 그러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전기가 들어온 지가 언젠데, 전기 시대인데. 그러나 시골에서는 뭐예요? 전기 쓰는 게 아니에요. 난폭불 쓰는 거야, 그냥. 그죠? 네, 그 식으로 청동기 시절에서 다 이런 청동기를 쓰는 게 아니고 아주 특수 계급이다. 그렇게. 뭐 신관 계층이나 지배 계층이나 아니면 신전의 봉헌물로서 이런 거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무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제 금하고 같이 결부가 돼요. 그래서 금이나 옥이나 이런 걸 이렇게 또 장식을 하고 여기 보세요. 아주 굉장히 어떤 금세 공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우리가 말리아에서 꿀벌 펜던트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금의 어떤 필리그리, 그러니까 누금 기법이라든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기도 보면 아주 그 뭐 이렇게 아주 그 잔무늬 같은 거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저 3,800년 전에 이런 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있는 거죠. 네. 뭐 중국은 원래 금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금을 거의 안 썼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렇게 오래된 뭐 유물이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옥 정도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는 뭐 이쪽 그 몽골 초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저렇게 오래된 시절의 금 유물들은 이렇게 세련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보니까 불가리나의 바르나라는 데 가보니까 바르나 고고학박물관에 지금부터 한 6천 년 정도 된 금유물들이 나와요. 금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6천 년 전에. 그러니까 흑태어난 그 언저리 어디에서부터 금속 문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 문명과 같이 시작되는 거죠. 금이라는 것도 금속이니까. 그러면 이제 금이 그렇게 시작이 돼서 쭉 주변으로 퍼지면서 그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데 보면은 BC 한 3000년, 2500년 되면 아주 세련된 금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건 이제 BC 한 1800이니까 지금 한 3800년 전이죠. 그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금 제품들을 만드는 거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이제 그 중앙아시아나 이제 어떤 몽골 초원에서 나타나려면은 와, 한 1000년도 훨씬 더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스키타인들이 오면서부터 퍼지는 거니까. 스키타인들이 한 BC 8세기, BC 7세기, BC 6세기 이런 시절에 일로 넘어오기 때문에 저런 금세 공술이 이쪽 중앙아시아를 통해서가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데는 뭐 이로부터도 한참 한 1000년도 더 지나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세공 문화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동양보다는 압도적으로 이른 시기에 굉장히 세련되게 이런 걸 많이 만들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삼족솥. 근데 저는 아주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콜드론이라는데 여기는 이게 다리가 세 개 달렸기 때문에 트라이포드라기도 하고 요런 이제 솥을 콜드론이라 그래요. 근데 요건 이제 다리가 세 개 달렸기 때문에 이제 트라이포드 콜드론인 건데 이게 이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불 떼 가지고 여기다 뭐 물 넣든지 뭐 수프 끓이든지 끓이겠죠, 이게. 그런 이제 그릇인데 이게 재미난 게 미노아 문명과 미케네 문명에서 이런 삼각 트라이포드 콜드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삼각솥은 어디예요? 중국. 중국 문명의 상징이 삼각솥이란 말이에요. 다리 세 개 달린 것. 물론 사각형으로 네 개 달린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상나라 시대, 즉 은나라 시대라든가 해가지고 중국 국경의 국가박물관이나 중요한 박물관에 가보면 주나라 시대하고 그에 앞선 그 상나라, 은나라 때죠. 이때의 그 청동 유물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삼각 받침의 트라이포드, 이 삼각 솥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뭔 관계가 있는지는 저도. 그러나 특이한 게 저짝이나 이짝이나 중국 문화권에서나 다리 세 개 달린 삼족솥을 이렇게 썼다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 조형 예술미는 뭐 중국의 삼족솥이 뭐 압도적이죠. 예. 아주 조형 예술이 뭐 너무 압도적이고. 예. 그러나 그 삼족솥 자체가 먼저 만들어진 건 이제 저쪽, 예. 흑해 주변에 게 훨씬 앞서고, 시기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조형 예술로서 상나라 시대 말기부터 나타나는 그 청동 삼족솥의 어떤 조각술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나니까 중국이. 그러나 이제 먼저 만들어진 거는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흥미로운 유물인데 톱이에요, 톱. 예. 이게 3,700년 전부터 이 사람들은 무슨 톱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래니 뭐, 어, 건축술이 획기적인 변화죠. 톱을 갖고 있는 게. 그래서 헤라클레네 박물관에 가면 이 톱은 혼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둘이 잡고, 우리 흥부전에 박탈 때 스르렁스렁 해가지고 둘이 같이 박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양쪽에서 잡고 박타는 이런 이제 톱인 거죠. 그래서 와, 이렇게 오래전부터 톱을 만들어가지고 건축에 활용했구나. 그렇게 이제 이런 시기에 이렇게 앞선 기술력을 선보인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뭐 도끼라든가 무슨 뭐, 그다음에 햄머,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꽃괭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굉장히 이 뭡니까? 벌써 1700년 전이잖아요. 이런 청동 도구들을 썼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아주 쇠는 아니에요. 청동기는 아직 아니, 저 철기는 아직 아닙니다. 철기는 조금 더 있어야 나와요. 네. 청동의 어떤 이런 콜드론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 다리 세 개가 붙이면 이제 트라이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청돌 유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이렇게 생긴 청동 유물들이 손잡이까지 달려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 넘어 대초원지대라 초원지대라 그러는데 그 중국 역사에서도 그 초원지대의 기마민족의 유물로서 그러니까는 중로족이나 그러니까 훈족이나 선비족이나의 그 유물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그 콜드론들이 그 솥들이 나옵니다. 그 놀랍게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모르지. 그러니까 선비족의 유물하고 똑같은 게 그 가야 지역의 무덤들에서 출토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건지 가야 사람들이 받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선비족들이 직접 들어왔을 가능성도 큰 것 같은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자관 이런 그 가야 지역에서 출토되는 이런 솥들의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또 그리스라든가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놀라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유물을 통해서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뇌피셜이 아니라 그냥 유물로서 그때 오늘 제가 자세한 거를 다 똑같은 걸 안 보여줘서 그렇지 정말 그런 기회가 돼서 다시 문명 교류에 관한 문화 교류에 관한 거를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저쪽에 박물관들을 참 많이 다녔기 때문에 우리나라 박물관에서 보는 유물들하고 거의 뭐 싱크로율 90% 이상짜리 되는 유물들이 너무 많아요. 우연이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몽고초원을 거치면서 중간 단계 그런 유물들이 또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교류의 산물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 그런 건 나중에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작은 뭐 이런 청동 기물들이 민호화 시기에 지금부터 3,800년 전, 3,700년 전, 3,500년 전에 요건 이제 인곳이라는 거죠. 그해.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금값, 은값이 무지하게 요새는 떨어지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니까 금 덩어리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쇠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청동도 그렇고, 이렇게 괴로다가 만드는. 이렇게 덩어리를 괴로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입한 사람은 이걸 다시 녹여가지고 원하는 무슨 뭐 칼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창을 만들든지 그릇을 만들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거래할 땐 이 사람이 무슨 용도로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다? 이런 인곳이라고 하는 괴 형태로다가 수집을 하는 거고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덤에서 가야 지방 무덤에 가면 이런 괴 같은 것들이 출토가 되죠. 교류의 산물이라는 걸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건 교류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할 때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수입해서 받고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헤라클레온 박물관의 유물을 찾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제 흥미로운 카마의 채색 도기들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압도적이죠. 한 3,800년 전에 그 청동의 어떤 기물들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